경북 동해안 지역은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며 덥겠습니다. 강한 햇빛의 자외선 지수는 높겠고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6월의 첫날이자 금요일인 오늘 맑은 하늘에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25도에서 27도로 높겠고 경주가 최고 30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낮과 밤의 일교차는 9도에서 16도로 크게 나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겠는데요.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고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으로 야외 활동하시기 무난하겠습니다. 날이 좋아지면서 야외 활동 즐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밖에 나가신다면 야생 진드기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3월부터 6월 기간 동안 진드기 감염률이 높은데요.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서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라고 합니다. 야외 활동 나가신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5도, 영덕과 포항이 27도, 경주가 3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역시 종일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4도, 독도 20도입니다. 내일까지 동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울진군 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울진군수 후보자 토론회가 어젯밤 포항문화방송을 통해 생방송됐습니다. 후보들은 자신들의 공약과 정책을 소개하고 상대에게는 날카로운 질문 공세를 펼쳤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진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상대 후보들 모두 구태 정치권이라고 규정하고 새로운 변화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저를 제외한 세 후보 모두가 새누리당,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경력을 거친 사람들로서 구태 철학과 가치를 간직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손병복 자유한국당 후보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 실형을 선고받은 임광원 후보와 군수선거에 재도전하는 전창걸 후보를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재판 중인 군수 후보도 위험합니다. 한풀이 군수 후보도 또 위험합니다. 저 손병복은 정치적인 빚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후보보다 안전합니다. 임광원 무소속 후보는 자신에 대한 소송으로 국민들이 상처를 입었다며 상대 후보들이 퍼뜨리는 유언비어는 거짓이라고 강변했습니다. 지난 1년 반을 8년 전의 선거에서 적군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데 양심을 품고 사실과 다르게 진정하고 진술한 사건으로 소송에 시달려 왔습니다. 전찬걸 무소속 후보는 거창한 공약보다는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작은 일부터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새 울진을 열 새 군수는 국민과 소통하는 군수,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군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국민을 편가르지 하지 않겠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후보들은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해법은 엇갈렸습니다. 울진 정책의 원전 이후의 에너지 산업에 대한 새로운 산업을 창조해 나가는 것이 이후의 지도자의 정확한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3, 4호기는 반드시 그동안에 추진되어 온 과정이나 또 전력 수급에 반영된 정부의 정책 등을 볼 때 반드시 추진이 돼야 되겠습니다. 한국의 수출형 표준 원자력 발전소를 울진에 기존의 한울 3, 4호기 부지에 건설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소비 증가 추세 그리고 남북 하해와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 향후 추세를 반영해 신한울 3, 4호기는 건설되어야 합니다. 후보들은 낙후된 교통망과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방안을 제시하며 자신을 선택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한기빈입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지방선거 포항 지역 후보자와 정당을 상대로 환경정책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정책 제안은 포항철강공단의 미세먼지 대책과 도시숲 유지 정책, 지진 대책, 형산강 수운 오염 해결과 철새 도래지 복원, 항사댐 건설 추진 백지화 등으로
환경운동연합은 이들 정책 제안에 대해 각 후보자와 정당이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6.13 지방선거의 선거운동이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포항은 철강산업 경쟁력 저하와 블루베리 국가산단, 포항운하 등 미래성장의 사업 부진으로 전례 없는 경기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5명의 포항시장 후보들로부터 경제 분야 해법을 들어봤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대만 후보, 대형 국책 사업인 영일만 대교 건설과 가속기 연구소를 활용한 바이오 신약 개발로 경제 자유구역을 활성화하고 특히 남북 경협으로 철강 산업을 북돋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있는 철광석과 석탄이 포항 제철소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서 포항에서 만들어진 철로 북으로 또 중국으로 러시아로 유럽으로 가는 철도를 놓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면 자유한국당 이강덕 후보, 재선 시장이 되면 북한의 핵실험으로 중단된 나진 핫산 프로젝트를 재개하고 포항을 북방 물류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포스코 설비 투자도 하반기로 앞당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자유구역이라든지 영일만 산업단지라든지 우리 구포항 역사라든지 케이블카 건설이라든지 이 부분을 하반기 중에 전부 착공을 시켜서 우리 지역 경기가 부양을 되도록. 바른미래당 이창균 후보, 살고 싶은 도시, 놀러 오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관광산업 활성화가 필요하고 포항 운하 주변에 위락단지 유치와 산업구조 다변화를 공약했습니다. 포스코에만 너무 의존하는 단편적인 어떤 산업구조를 갖고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다양한 산업구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어르신들이라든지 여성분들이 일자리 늘려고 하면 부품 산업도 사실은 우리가 군비 다 뺏겼는데. 무소속 손성호 후보, 굴뚝 없는 공장이라는 관광 산업을 부흥시켜 포스코에 버금가는 고용을 창출하고 블루벨리 국가 산단에 레저 산업과 자전거 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루벨리는 국가산업단지는 실패작입니다. 바이크와 레저만 해도 165조의 시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포항시장이 된다면 포항 전역을 관광자원으로 육성시켜. 무소속 모성은 후보, 7,300억 원이 투입된 블루벨리와 1조 7천억 원짜리 영일만항은 실패한 국책 사업이라고 지적한 뒤 대구 포항 간 전철 개통과 인근 시군 통합을 공약했습니다. 위로 영덕을 포항과 연결합니다. 그러면 이 영천, 영덕, 포항이 동일생활권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동일생활권 속에 들어가는 것은 도시 통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번 포항시장 선거는 경제가 후보 선택의 핵심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자유한국당 울진군수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황희주 전 경북도 의원이 한국당을 탈당했습니다. 황 전 도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원 명부의 사전 유출 등 경선 과정의 의혹과 관련해 강석호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밝혔지만 지지자들에게는 동반 탈당하지 말고 당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포항시 남구 지곡동 포항테크노파크에 위치한 경상북도 환동의 지역본부에서 오늘부터 종합민원실을 운영합니다. 민원창구는 포항테크노파크 2벤처동 3층 종합행정지원과에 설치할 예정이며 경북 동해안 지역과 관련된 민원은 물론 도 본청 관련 부서의 민원도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통해 처리해 줍니다. 이번 경주시장 선거는 최근 잇단 지진 발생 등으로 어느 때보다 원전 안전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논란인 월성원전 조기 폐쇄 문제와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시설 추가 건설에 대해 각 후보들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주와 포항의 잇단 지진으로 원전은 이제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됐습니다. 때문에 시민환경단체들은 이미 멈춰선 월성 1호기뿐만 아니라 2, 3, 4호기까지 조기에 폐쇄하고 사용 후 해결료, 임시 건식 저장 시설인 맥스터 추가 건설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전 관련 쟁점 사안에 대해 경주시장 후보들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월성원전 조기 폐쇄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임백은 후보와 박병훈 후보는 동의한다고 밝힌 반면 준하경, 손경익, 최길갈, 최양식 후보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월성원전에만 유일하게 운영 중인
사용 후 해결료 임시 건식 저장 시설을 추가로 건설하는 데 대해서는 임백은, 준하경, 손경익, 박병훈 후보는 반대 입장을, 최길갈, 최양식 후보는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원전 관련 공약을 묻는 질문에는 임백은 후보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30km 확대를, 준하경 후보는 원전 안전 감시 체제 강화를, 손경익 후보는 원전 핵폐기물 안전관리 강화를, 최길갈 후보는 원전 내진 설계 강화를, 박병훈 후보는 재해관제센터 운영을, 최양식 후보는 원전 해체기술연구센터 설립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시민환경단체들은 후보들의 원전 정책과 공약이 여전히 소극적이고 형식적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현실 진단과 변화 노력 그리고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원전에 대해서 너무 관심들이 없으신 것 같고 기존에 하는 대로 그냥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탈원전 에너지 전환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그 후보님들 또 시장이 되실 분들도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최근 지진과 각종 대형 안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원전 안전 문제가 이번 경주시장 선거에서 얼마나 큰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경북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세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이동식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일본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가운데 가장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미세먼지 배출 통계 시스템을 도입하고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덕군은 지난해 5월 병공변에 조성한 고래불 국민야영장이 개장 1년 만에 이용객 수 6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래불 야영장은 바닷가와 솔숲 등 자연 환경이 아름다운 데다 카라반과 오토캠핑장, 물놀이장 등을 갖춰 오는 7월에는 2천여 명이 참가하는 국제 청소년 캠페스트가 열릴 예정입니다. 6.13 지방선거 경북 지역 후보자 870명의 전과, 납세, 병역, 재산 등을 분석했는데 도의원 후보는 전과 백화점이었습니다. 전체 절반의 74명이 143건의 전과가 있습니다. 상습 고액 체납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도의원 후보 150명 중 재산 1위는 의성 김수문 후보로 91억 7천만 원, 다음은 문경 박영섭 85억, 영주 황병직 49억 등의 순입니다. 재산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빚밖에 없다고 신고한 후보는 10명, 영주 박성만, 문경 신봉식 후보는 8천만 원의 빚이 전 재산이라고 신고했고 비례대표 한국당 1번인 박채아 후보도 빚만 9천만 원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세금 체납 전력이 있는 후보는 21명입니다. 비례대표 바른미래당 1번인 박미경 후보는 5천만 원이 넘는 고액 체납자였고 안동 김위한, 영주 김창원, 예천 이성환 후보도 체납한 적이 있습니다. 상주 이동영 후보는 상습 체납자로 입 후보 때까지도 밀린 세금 154만 원을 내지 않은 유일한 후보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후보는 18명입니다. 자유한국당 안동 김명호, 영주 임무석, 예천 정상진, 의성 신영호, 상주 무소속 이동영 등입니다. 병역 미필자의 절반은 한국당 후보입니다. 전과는 심각했습니다. 문경 신봉식 후보는 선거법, 공무집행방해 등 무려 8건, 전과가 가장 많았는데도 민주당 공천을 받았습니다. 한국당 역시 횡령, 상습 음주, 무면허 운전 등 7건의 전과자를 군의 도의원 후보로, 대한애국당은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했습니다. 영주 무소속 박성만 후보는 폭력만 4건에 뇌물 공여까지 전과가 5건이나 됩니다. 축산업을 하는 예천 안희영 후보는 가축 분뇨, 폐수법 위반 등 3건. 안동 민주 이경섭, 뇌물 공여 의사, 횡령 음주. 예천 무소속 조경섭 후보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영주 무소속 황병직, 한국당 의성 김수문, 청송 신효광 등 11명이 전과 2건. 안동 김유한, 김대일, 이주복, 상주 이동영, 문경 박영서, 안광일, 예천 도기욱, 정상진, 봉화 박형국 후보 등 24명도 전과가 1건씩 있습니다.
경북도의원 후보 74명, 전체 후보의 절반 정도가 전과가 있고 전과 후보 중 한국당이 33명, 47%로 역시 가장 많습니다. 도의원으로 시정 군수 선거에 나섰다가 한국당 경선에서 떨어지자 무소속으로 다시 도의원 선거에 나선 후보는 영주 박성만, 성주 정영길 등 2명입니다. 다음 보도는 마지막으로 경북 기초시군 의원을 자세히 검증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한수원과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 5번째 프로그램이 어제 오후 8시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됐습니다. 이번 공연은 현존하는 세계 100대 피아니스트 100회선과 KBS 교향악단이 베토벤의 협주곡과 교향곡 등을 선보였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가 지역 소비자 동향을 조사한 결과 5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4.8로 전달보다 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전국 107.9보다는 3.1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현재 생활 형편, 가계 수입 전망, 소비 지출 전망 등 6개 소비자 동향 지수로 산출한 심리지표입니다. 수많은 방송 콘텐츠가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 미디어 업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 지역 방송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지상파 방송의 종편, 1인 미디어까지 등장한 무한 경쟁 시대. 한정된 재원으로 고품질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는 지역 방송사들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역 방송사가 콘텐츠 유통과 소비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다는 따가운 비판도 나옵니다. Z세대들이 곧 이제 구매력이 제일 강해지는 20대, 30대가 될 테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지상파 방송의 어떤 경쟁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역 방송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유통 경쟁력. TV보다 모바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유튜브와 같은 뉴미디어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페이스북 라이브와 같은 실시간 모바일 기능과 유튜브 등을 활용해 특정 지역을 넘어 수요자를 직접 찾아가는 콘텐츠 유통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채널이 많아지고 그다음 셋업이 없어지는 OTT의 환경에 왔기 때문에 지역성이라는 개념을 인지해서 가장 지역적인데 이것이 글로벌로 갈 수 있는 국경을 허물어야 하는 그런 과제를 지역 방송들이 안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성을 갖춘 탐사 보도를 확대하는 등 콘텐츠 자체에 대한 투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형식과 내용을 달리해야 하는 뉴미디어 환경 속에서 지역 방송의 제작 방식에 대한 논의는 부족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지역 방송은 지역민의 여론을 대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울 중심의 방송 환경 속에서 지역 시청자들의 관심과 지역 방송사들의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처음으로 도시재생대학을 개설해 현장 활동가와 지역별 총괄 코디 등의 핵심 인력을 양성합니다. 도시재생대학은 한국도시설계학회가 주관하며 김천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에 개설됐습니다. 경북 제1회 도시재생대학은 오는 3일까지 공무원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사업계획 수립, 주민사업 도출 방법, 조직 운영, 주민 갈등 관리 등을 교육합니다. 울진군은 한국실명예방재단과 함께 안과 질환으로 시력 상실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수술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1세에서 59세까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구,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백내장과 망막질환, 녹내장, 사시 등의 안과 수술비와 입원비의 본인 부담액 전액을 지원합니다. 6월의 첫날이자 금요일인 오늘 맑은 하늘에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25도에서 27도로 높겠고 경주가 최고 30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낮과 밤의 일교차는 9도에서 16도로 크게 나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겠는데요.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고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으로 야외 활동하시기 무난하겠습니다. 날이 좋아지면서 야외 활동 즐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밖에 나가신다면 야생 진드기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3월부터 6월 기간 동안 진드기 감염률이 높은데요.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서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라고 합니다. 야외 활동 나가신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5도, 영덕과 포항이 27도, 경주가 3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역시 종일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4도, 독도 20도입니다. 내일까지 동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